네, 안녕하세요. 그 멀티체인을 이제 서브스트레이트로 빌딩하는 세션 발표를 맡은 휴고라고 합니다. 일단 이번 세션에서는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그 러스트 기반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블록체인도 만들어 보고 지금 폴카닷 아키텍처와 같은 멀티체인 구조, 릴레이 체인과 파라체인으로 연결되는 그런 이제 멀티체인도 데모로 한번 시연을 해볼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작년까지 이제 AI 리서처로 있다가 블록체인 코어 개발 쪽으로 이제 전향을 해서 작년 6월부터 이제 코어 개발을 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인프라 블록 스페이스라는 저희 블록체인 앱스의 블록체인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지금 세 가지로 이제 발표를 진행을 할 거고 그, 그 노드들을 띄우기 전에 블록체인을 설계하고 이제 구축하기 전에 포카다시아 서브스트레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블록체인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멀티체인을 띄워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폴카닷이랑 서브스트레이트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폴카닷의 어떤 동작 원리나 특장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분 손 들어주실 수 있나요? 이번 시간도 이제 많이 안 들어주셨는데 그래서 그냥 데모를 하는 것보다 포카닷에 대해서 좀 더 어떤 핵심 구성 요소가 있는지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폴카닷은 이제 어떤 이더리움이나 지금 먼저 뭐 애프토스나 솔라나 이런 단일 체인에서 모든 기능들을 수행해야 하는 그런 이제 블록체인의 한계를 좀 해결하는 멀티체인 구조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럼 이 멀티체인은 파라체인이랑 릴레이 체인이라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체인이랑 릴레이 체인 모두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파라체인은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덩어리 하나가 파라체인. 파라체인이 여섯 개 있고 릴레이 체인은 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릴레이 체인.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블록체인 총 7개가 있다고 보시면 파라체인 저 6개로 지금 설계되어 있는 파라체인은 특정 서비스 같은 게 특화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파라체인은 덱스, 이제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덱스, 그리고 어떤 NFT 마켓플레이스나 뭐 다른 블록체인과 관련된 서비스를 이제 개별로 운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파라체인은 콜레이터라는 이제 좀 어, 다른 블록체인과는 다른 어떤 그 객체 콜레이터라는 객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중앙에 전달되고 있는 저 릴레이체인은 그 파라체인들의 블록을 검증해서 그 시큐리티를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릴레이 체인이 이 시큐리티를 담당하는 거는 실제로 파라체인이 어떤 그 블록체인에 검증하거나 하지 않고 릴레이 체인에게 위임을 해서 그 시큐리티를 릴레이 체인에게 좀 어, 보장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릴레이 체인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밸리데이터 노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패런 체인은 콜레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릴레이 체인은 이제 밸리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림에서는 저 밸리데이터를 핑크색으로 파란색 밸리데이터이고 파란색에 붙어 있는 자그마한 전형태의 객체가 콜레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콜레이터는 패러체인에서 이제 유저들이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보낼 건데 그것들을 프레젠테이션을 잘 모아가지고 블록을 생성을 하고 런타임에서 이제 블록을 실행을 해봅니다. 검증은 하지 않고 그 생성하고 실행한 결과에 대한 증거를 밸리데이터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밸리데이터는 그 콜레이터로부터 전달을 받아서 그 프루프를 검증을 해서 이 파라체인이 실제로 설계된 밸리데이션 로직, 글러브의 밸리데이션 로직을 잘 수행했는지를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포카다 구조가 이렇게 되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있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서브스트레이트는 이제 블록체인을 개발할 수 있는 툴이고요. 어, 효율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스트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뭐 쉽게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는데 러스트라는 좀 언어 장벽이 있기는 하지만 서브스트레이트를 활용하면은 이제 좀 인터오퍼러블한 그런 그 펠트에서 만들어 놓은 서브스트레이트의 장점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서브스트레이트 기반 블록체인들이 실제로 뭐 폴카닷의 그런 에코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그 만들어진 블록체인들, 폴카닷, 쿠사마나 거기에 있는 이제 파라체인들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서브스트레이트 베이스드 블록체인들을 다 모아놓은 프로젝트들 리스트인데 굉장히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서브스트레이트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인프라 블록 스페이스 블록체인 앱스의 블록체인도 마찬가지로 서브스트레이트 기반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저희 서브스트레이트의 가장 좀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면 서브스트레이트는 프레임 팔렛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저기 우측에 보시는 것들이 그런 프레임 팔렛이라는 어, 개별적인 프레임 팔렛인데 이것들은 이제 블록체인의 기능을 구성하는 각각의 모듈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팔렛들을 통해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블록체인 모듈 타입에 해당 기능들을 이겨 붙여서 이렇게 추가를 해서 내가 만들고 싶은 블록체인을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팔렛의 종류로는 뭐 스마트 컨트랙트와 관련된 거 아니면 EVM이나 EVM과 관련된 거 아니면 스테이킹 어떤 뭐 토큰을 주고받을 수 있는 어셋 팔렛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알맞게 이 런타임에 팔렛을 추가를 해서 블록체인을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팔렛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픈 소스로 운영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어떤 기능들을 쓰고 싶다고 할 때 이런 마켓플레이스 같은 것에서 이제 팔렛을 살펴보고 그 기능들을 바로 저희의 블록체인에 알맞게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데모를 들어갈 건데 지금 아마 폴카닷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도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만 있어도 지금 제가 보여드릴 블록체인을 띄우는 거 그리고 릴레이 체인과 파라체인을 연결해서 띄우는 것 그것 다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데모는 크게 지금 세 가지로 이루어질 거고 노드 하나로 블록체인을 쉽게 띄우는 거랑 블록체인 노드를 두 개 띄워서 서로 이제 피어를 찾고 노드 두 개로 이제 운영되는 블록체인을 띄워볼 거고 그 다음은 폴카닷 아키텍처와 같은 릴레이 체인과 파라체인 형태 릴레이 체인과 파라체인을 띄운 후에 그거를 이제 실제로 연결하는 것까지 해볼 예정이고요. 또 이제 서브스트레이트를 활용한 블록체인들은 좀비넷을 활용해서 이 실제로 릴레이 체인과 파라체인을 연결하는 작업을 좀 쉽게 해줄 수 있는 테스트 프레임워크가 바로 좀비넷인데 그걸로 이제 이 이번에서 했던 과정이 사실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테스트를 할 때는. 근데 이 좀비넷을 활용해서 어, 커맨드 라인 하나로 이 릴레이 체인을 띄워볼 수 있는 데모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서브스트레이트 구글의 튜토리얼이라고 치면은 아마 가장 상단에 서브스트레이트 홈페이지가 뜹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서브스트레이트 튜토리얼이 있고 이 서브스트레이트 닥스에 블록체인 뭐 기초부터 해서 굉장히 좀
서브스트레이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블록체인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좀 쉽게 파악하실 수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기본 개념들을 배울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인스톨부터 메인테인까지는 블록체인 노드를 띄우는데 필요한 이제 셋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이걸 데모를 하실 때는, 이거를 코드를 직접 구현하실 때는 인스톨을 먼저 해서 러스 셋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OS에 맞게 리눅스, 맥OS, 윈도우스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러스트와 관련된 이제 셋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연히 돼 있는 상태고, 이게 돼 있으면 이제 튜토리얼에서 블록체인에 띄우거나 릴레이 체인에 띄우거나 이 튜토리얼을 진행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튜토리얼은 여기 튜토리얼 빌더 블록체인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 커맨드를 쳐서 블록체인에 띄우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 중간중간 궁금하신 거나 좀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빌더 로컬 블록체인이라고 들어가면요. 가장 처음에 하는 게 이제 실제 개발자들이 이 서브스트레이트 기반 블록체인 노드를 띄울 수 있게 레포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스로 이제 클론을 하게 되면은 어, 그래서 원하시는 작업 레포에서 git 클론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레포지토리를 다운을 받고, 다음은 이제 바로 사실 빌드를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 다른 개발자들이 블록체인을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블록체인을 만들어 놓은 레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하면은 빌드를 하면 바로 이제 블록체인에 띄워볼 수 있게 되는 구조고요. 네, 다운이 잘 받아졌고, 이게 사실 러스트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이 빌드를 하는 게 좀 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런을 하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빌드가 되는데, 이제 데모로 보여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실제 이 코드를 보면은 이게 이제 러스트로 작성이 되어 있는 서브스트레이트를 활용한 코드들이고, 실제 핵심이 되는 이제 모듈들은 이 런타임이랑 노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까 설명드린 기능을 좀 마음대로 추가할 수 있는 그 모듈은 팔렛이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런타임에서 이 libdatrs 코드를 보면은 지금 이쪽에 런타임에 어, 마이크 잘안 들리나요? 아, 네네. 그래서 팔렛 여기 런타임에 보면은 아까 이제 나와 있었던 팔렛들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팔렛을 여기다 명시를 해주고 선언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런타임에 대한 인프를 해주면 각 팔렛에 대해서 인프를 해주면 네, 이 지금 기능들을 쓸 수 있게 되고, 예시로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냥 템플릿 팔렛이라고 해서 기능이 거의 없는 팔렛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팔렛 템플릿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템플릿 팔렛이 여기 추가가 돼 있고, 이 템플릿 팔렛은 실제 기능은 이제 정말 더미의 액션을 하는 팔렛입니다. 그래서 do something이라는 펑션이 있고, 이거 실제를 보면은 어떤
something이라는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풋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로직을 자유자재로 짜고 팔레트화해서 런타임에 이렇게 잘 넣으면 이 블록체인을 저희가 실제로 이 블록체인에서 이 기능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거를 지금 현재 확인해 볼 거고요. 그래서 사실 빌드가 오래 걸려서 먼저 좀 해놓은 디렉토리가 있고, 네, 여기는 지금 타겟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빌드가 끝난 상태입니다. 네. 그래도 원래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블록체인을 만들 때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거는 템플릿 노드라 그래서 좀 가장 간단한 기능들만 모아놓은 어, 그 레포지토리거든요. 그래서 좀 빌드하는데 그래도 거의 다 했는데 원래는 실제로 이제 러스트가 컴파일러 언어라서 굉장히 많이 빌드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빌드가 되면 바로 이제 바이너리가 생성이 되어서 이 명령어를 입력하면 노드를 띄울 수 있습니다. 어, 위에 이제 어떻게 노드가 구성되고 시작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이게 이제 블록 넘버가 이제 순차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어떤 트랜잭션이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정보는 없지만 계속해서 블록이 링크 되면서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 이 सब스트레이트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페리티 쪽에서 이 어, 현재 지금 익스체인지를 어떻게 쏘고 쉽게 쏘고 좀 블록을 확인할 수 있게 UI를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polkadot.js라는 사이트인데, 네, polkadot polkadot.js에 들어가시면 js.org에 들어가시면 이제 이게 सब스트레이트 기반 노드면은 엔드포인트만 잘 입력해 주면 어떤 규격화된 그 UI를 볼 수 있고 그게 이제 자동으로 블록체인에서 메타데이터를 뽑아와서 그 블록체인에 알맞는 그 웹페이지를 이제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엔드포인트를 맞게 세팅을 해줄 거고 지금 현재 웹소켓이 9944로 되어 있어서 지금 로컬 호스트에 9944로 들어가면 네, 연결이 되어서 지금 뭐 이더리움의 뭐 블록 익스플로러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제 블록체인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사이트에 접속을 했고 여기서 이제 익스트린직이 포카닷에서는 이제 그 트랜잭션이라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트랜잭션에 날릴 수 있는 리스트이고 여기서 뭐 밸런스 그러니까 어떤 네이티브 토큰을 트랜스퍼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앨리스가 뭐 밥이라는 계정한테 1000개의 토큰을 이제 주고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실제로 네트워크 익스플로러를 가보면 트랜스퍼가 잘 됐고 또 아까 말씀드린 템플릿 팔렛에서 그런 do something이라는 펑션이 있었잖아요. 그런 더미 펑션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do something을 하게 되면 뭐 어떤 unsigned 인티저를 넣으면 그거를 이제 데이터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되게 정말 간단한 어떤 팔렛인데 이런 식으로 음, 그 팔렛을 런타임에 추가해서 자유롭게 좀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체인 스테이트로 쿼리를 해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이 포카다 JS에서의 기능이고요. 그래서 아까 설정한 100 값이 잘 들어갔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원격 레포를 이제 받아가지고 그래서 템플릿 노드를 띄워본 거거든요. 노드 하나로. 근데 사실 이거는 뭐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노드끼리 어떤 피어를 찾는 작업이랑 어 실제로 공유되는 그런 데이터가 싱크가 잘 되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방금은 이제 노드 하나로 블록체인을 띄워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노드를 이제 2개 이상 켜서 블록체인을 구동하는 거를 이제 데모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이 펄지라는 커맨드가 있는데 실제로 블록체인에 띄울 때 기존의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그 피어끼리 싱크를 할 때 데이터를 싱크를 할 때 오작동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컬 세팅을 할 때 이런 그 기존에 있는 오리지널 데이터를 제거해주는 명령어고요. 저도 지금 사실 이거를 미리 해봤기 때문에 데이터가 아마 좀 어느 정도 저장이 돼 있을 건데 그래서 데이터를 지워주는 작업이고 데이터를 지운 후에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노드를 띄우는데 아까보다 조금 더 이제 그 옵션들이 아규먼트들이 늘어난 게 보이시죠?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 베이스 패스라는 거는 블록체인을 구동할 때 그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패스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건 체인은 체인 스펙인데 어, 어떤 체인 스펙을 설정할지 혹시 잘 보이시나요? 좀 어떻게 생기죠? 네. 체인 스펙을 어떤 걸로 할지 이제 정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 아규먼트는 이제 밸리데이터 노드를 앨리스로 띄우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네트워킹과 관련된 포트를 설정해주는 커맨드들입니다. 그래서 웹소켓이랑 노드들끼리 그러니까 피어 디스커버리 할 때 리피트 투 피를 할 때 쓰는 이제 포트가 되겠고 그다음에 노드 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노드들이 이 노드를 찾을 때 이 노드 키로부터 생성되는 그 아이덴티파이어를 통해서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텔레메트리 URL은 이제 블록체인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데이터들이나 정보들을 이제 저장해주는 그 웹 URL이 되겠고 그래서 아까 똑같이 그 빌드했던 그 디렉토리에서 이 해당 바이너리를 찾아서 네, 치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 똑같거든요. 그래서 노드 하나가 동작하는 모습인 거고 노드 하나가 동작을 하고 있고 로그 못 만든 이유 설명해 주시죠. 어, 지금 아까는 개발자 모드로 그 노드를 하나 실행시켜서 블럭이 쌓이는 거를 보셨잖아요. 0부터 이제 1, 2, 3, 4 순차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피어를 찾아서 실제 노드 그 피어들이 있을 때 블럭을 생성하게 되는 건데 지금은 보시면 제가 노드를 하나 켰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피어가 없어서 블럭도 생성하지 못하고 계속 어 그냥 0번으로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옵션들이었고 그래서 네.
지금 여기 로컬 노드 아이덴티티가 나오는데 이거를 통해서 이제 다른 노드를 킬 때 이 아이덴티티를 적어 주어서 이 노드와 연결하겠다라고 이제 적을 수 있게 되거든요. 노드를 피어를 찾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금은 앨리스라는 노드 그 밸리데이터에 노드를 띄운 거고 지금은 밥이라는 노드를 띄워서 두 앨리스와 밤 노드가 연결되는 거를 이제 연결을 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커맨드를 하나 더 띄워서 일단 기존에 띄웠던 밥과 관련된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 명령어가 이제 아까와 비슷한데 사실 좀 입력 옵션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밥으로 이게 앨리스에서 밥으로 바뀌었고 실제 노드도 밥으로 띄우겠다. 다른 이제 노드로 띄우겠다라는 거고 포트도 동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아까는 30333부터 시작하는 네, 포트 번호였는데 이제 다르게 해서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부트노드라는 게 있어서 부트노드라는 거는 이제 피어가 노드를 킬 때 피어를 찾아서 그 피어를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그 앨리스를 켰을 때 1, 2D로 시작하는 그 아이덴티티가 있었는데 그걸로 지금 현재 그 노드에 연결을 하겠다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켜주게 되면 명령어를 실행하면 이제 피어를 디스커버 했다는 게 이제 뜨고요. 그래서 피어가 원래는 이제 0번에서 계속 피어가 없어서 블록도 0번으로 계속 되다가 피어를 하나 발견하는 순간 블록이 이제 생성이 되면서 실제로 좀 그러니까 그 어느 탈중앙화에 가까워지는 그 노드 두 개부터 켜지는 블록체인이 이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되게 간단한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이제 띄워보고 노드 연결해보고를 했는데 이게 이제 네, 네, 이거를 해봤는데 이제 저희가 진짜로 해볼 거는 포카닷 아키텍처와 같은 릴레이 체인과 파라체인을 연결해서 그 파라체인 릴레이 체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어, 보여드리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좀 이해 안 되시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음, 네,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튜토리얼에서 블록체인을 띄워보는 튜토리얼이 있고 세 번째 섹션이 이제 파라체인을 만들고 릴레이 체인에 띄워서 그거를 연결하는 세션이 있거든요. 그 섹션이 이제 세 번째가 되겠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릴레이 체인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릴레이 체인이라는 게 아까 설명드렸던 좀 쉐어드 시큐리티를 담당하는 체인인 거고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템플릿 노드를 쓰는 게 아니라 포카닷 레포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 실제 레포를 쓰게 됩니다. 이 주소가 이제 페리트에서 만든 그 레포거든요. 그래서 실제 포카닷 레포를 가져와서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이것도 이제 제가 받아놓고 빌드까지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클론을 해와서 빌드하는 과정은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릴레이 체인을 띄울 때 그 체인 스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체인 스펙이라는 거는 이제 노드를 처음 띄울 때 제네시스 스테이트를 이제 설정을 하고 또 이제 이게 와즘 런타임 기반인데 그 어떤 블록체인 로직이 들어가 있는지 와즘에 대한 그 와즘 코드가 이제 이 체인 스펙에 필요하거든요. 동일한 그 로직과 동일한 스테이트로 그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체인 스펙을
릴레이 체인용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모든 릴레이 체인의 밸리데이터들이 공통으로 갖고 노드를 운영해야 이제 정확하게 똑같은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체인 스펙을 만들어서 어, 그거를 이제 릴레이 체인 띄울 때 명시를 해주게 됩니다. 체인 스펙으로.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아까 기존에 보여드렸던 거랑 좀 다른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플레인 체인 스펙이랑 로우 체인 스펙이라는 게 있는데 플레인 체인 스펙은 말 그대로 휴먼 리더블한 체인 스펙 파일이 되겠고 이제 로우 체인 스펙은 이제 그 인코드된 이 페리티에서 만든 스케일 인코디드된 어떤 로우 포맷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노드를 띄울 때는 이 로우 릴레이 체인 스펙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시작하는 부분이고 노드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체인 스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로우 체인 스펙을 실제로 보면은 이게 이제 휴먼 리더블한 플레인 어, 체인 스펙인데 사실 이것도 와즘 코드가 있어서 굉장히 좀 기계어 같지만 실제로 뭐 어떤 프로토콜 아이디나 뭐 제네시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휴먼 리더블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뒤쪽 체인 스펙의 뒤에 이제 작성된 부분들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는 있는 체인 스펙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로우를 보시면 이제 조금 더 이제 기계어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원래 플레인 스펙을 뽑고 로우 체인 스펙으로 이제 다시 인코딩을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체인 스펙을 로컬에다 저장을 해놓고 해놓을 수 있고요. 지금 프로카닷에 들어가면은 로우 로컬 체인 스펙이라는 거를 제가 이 파일 그대로 이제 문자 그대로 복사를 해와서 저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드를 띄우는 거는 해당 명령어처럼 실행을 할 수 있고, 네, 이거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그 아규먼트 옵션에 따라서 세팅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블록 넘버가 1853번이나 됐는데 노드를 처음 띄웠는데 이제 번호가 사실 1800번인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블록에 대한 상태를 이제 저장된 거를 불러왔다는 거고 그거를 지워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다시 지우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TMP 템프에 그 블록체인 지금 저희가 띄우는 블록체인 정보들이 저장이 돼 있고 뭐 릴레이나 릴레이 밥이나 앨리스 밥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그 정보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드를 다시 띄워 보면은 이제 0번부터 다시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앨리스라는 노드를 릴레이 체인의 밸리데이터 하나로 띄워 놓은 상황이고 이제 어, 여기서도 이제 로컬 노드 아이덴티티가 나와서 이거를 통해서 아까 그 부트 노드를 잡았던 것처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게 이제 밤 노드를 띄우는 거고 복사를 해서 다른 이제 터미널 창에서 실행을 해주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 동일하게 이 피어를 잡았다고 디스코버 했다고 연결이 되면서 피어가 잡히면서 이제 동일하게 싱크를 맞춰 나가는 과정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폴카닷에서
폴카닷 형태의 그 릴레이 체인이 띄워진 거고, 아까 처음 이제 시연했던 그 블록체인과는 다르게 이제 파라체인들을 여기 이제 붙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파라체인에 띄우고 연결을 해보는 작업을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파라체인 템플릿이라고 해서 이것도 파라체인을 좀 간단한 기능들만 붙여서 개발자용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레포지토리고요. 이거를 받아서 다운을 받고 빌드를 하면 이제 똑같이 노드를 띄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라체인은 그 릴레이 체인에서 식별하는 그 파라 고유의 아이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릴레이 체인은 그 파라체인을 지칭할 때 이 유니크한 아이덴티파이어로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라체인이 릴레이 체인에 붙으려면 그냥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임대 옥션을 통해서 경매를 통해서 그 폴카닷의 다 토큰을 많이 예치한 파라체인이 그 어떤 특정 기간에 옥션에 당첨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2년간 뭐 파라체인으로 활동할 수 있고 파라체인으로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실제로는 해야 되고 지금은 개발자 테스트 환경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수도 작업을 통해서 수도 그 트랜잭션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실제로 파라체인을 어, 릴레이 체인에 등록하기 위해서 이제 5개의 토큰을 필요로 한다는 파라미터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를 릴레이 체인에서 이제 저희가 파라체인 2000번으로 등록을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서브스트레이트 폴카닷 JS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웹소켓 9944로 동일하고, 그래서 이게 뭐 로코코로 지금은 되어 있는데 폴카닷의 어떤 테스트넷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파라체인스에 들어가면 파라스레드라는 개념이 있고 뭐 파라체인과 유사하지만 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라체인 아이디 2000번을 이제 등록을 하는 거고 여기 등록할 때뭐 토큰을 몇 개, 5개 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폴카닷 JS 이 웹페이지에서는 실제로 트랜잭션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뜨면서 블럭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나오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익스플로러에서 어, 파라체인 2000번이 이제 파라스레드라는 어떤 임시 형태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본 게 이 릴레이 체인의 익스플로러에 접속을 해서 이 파라체인 2000번을 그 등록을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라체인을 띄울 때 또 릴레이 체인을 띄울 때 체인 스펙을 저희가 만들었던 것처럼 파라체인도 똑같이 이 릴레이 체인 파라체인 스펙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올리는 안쪽에서 이게 나을까요? 네. 그래서 아까 이 서브스트레이트 파라체인 템플릿이라는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네, 이 명령어를 실행하면 되는데 이 빌드 스펙이라는 거는 체인 스펙을 만들겠다는 거의 옵션이고 그
그 체인 스펙 이름을 플레인 파라체인 체인 스펙으로 만들겠다. 이걸로 체인 스펙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면 이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거를 그 VS 코드로 살펴보면 지금 이와 같은 구조로 나와 있고, 이게 템플릿 노드의 디폴트 체인 스펙에 그 파라 아이디가 1000번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까 릴레이 체인에 등록했던 파라 아이디가 2000번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2000으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파라 아이디랑 아래쪽에 파라체인 인포, 파라체인 아이디를 2000번으로 바꿔주면은 이제 2000번으로 등록하겠다고 한 그 릴레이 체인의 스테이트와 동일하게 연결이 돼서 정상적으로 파라체인으로 등록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2000번으로 바꿔주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플레인 체인 스펙으로 만들었던 거를 수정할 걸 다 수정을 하고 로우 파라 체인으로 이제 인코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가 빌드 체인 스펙을 만드는데 그 대시 로우를 붙여서 로우 체인 스펙을 만들겠다는 네, 커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면은 이제 어떤 파라체인의 그 구성 요소였던 콜레이터를 포함해서 잘 만들어졌다는 결과가 나오고, 이제 네, 그리고 체인 스펙을 만들었고, 이제 파라체인으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릴레이 체인의 이 와즘 코드, 그러니까 밸리데이션 로직을 업로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추출하는 과정이랑 제네시스 스테이트까지 뽑아서 또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커맨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가 이제 어, 그 와즘 코드, 그러니까 네, 와즘 코드를 뽑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라체인의 제네시스 스테이트를 릴레이 체인에 올리기 위해서 추출하는 명령어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뽑았으면 이제 파라체인을 띄우고 파라체인에 등록하는 과정만 남게 되고요. 그래서 그 릴레이 체인에 띄우고 블록체인에 띄웠던 것과 동일하게 이제 그것과 같은 커맨드로 파라체인을 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파라체인에 존재하는 어떤 또 다른 이제 앨리스 밸리데이터로 콜레이터로 파라체인의 콜레이터를 이제 키게 됐고요. 그래서 피어가 이제 연결이 되어서 지금 현재 이제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파라체인 등록을. 방금 이제 노드 띄웠을 때 릴레이 체인에 또 1800번 떼어서 또 이제 기존에 저장된 블록체인 데이터를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 이제 파라체인이라고 해서 또 파라체인용으로 저장되는 디렉토리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지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우고 다시 키면 릴레이 체인이 0번으로 다시 시작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제가 방금 띄웠던 릴레이 체인의 블록이 93번, 94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 피어를 잘 찾은 거고요. 아직 파라체인으로 등록된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파라체인에 등록해주는 과정은 릴레이 체인에서 진행이 되고, 이거는 익스플로러에서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파라체인 옥션을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수도콜로 좀 간편화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파라수도 래퍼라는
이제 릴레이 체인에 존재하는 수도의 익스트림 콜 중에 하나고요. 이거를 파라체인을 그냥 이니셜라이즈 하겠다, 강제로 할당하겠다라는 명령어가 되겠고, 콜이 되겠고, 파라 아이디는 연결하려는 파라 아이디가 2000번이기 때문에 2000을 넣어주고, 아까 이제 뽑아 놓았던 제네시스 스테이트랑 와즘 밸리데이션 코드를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커맨드 두 개를 통해서 제네시스 스테이트랑 와즘 코드가 잘 뽑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고, 첫 번째가 이제 제네시스 스테이트고요. 네, 2000번을 이제 드래그 드롭으로 옮길 수 있고, 이제 실제로 파라체인으로 등록을 할 건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는 거라서 yes를 선택하고 진행을 하면 이제 바로 릴레이 체인과 그 2000번의 파라체인이 연결이 된 거고요. 이 파라체인에 들어가 보면 아직 파라체인으로는 새로 고침을 해도 안 넘어오는데, 이게 온보딩이라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이건 테스트넷이라서 지금 1분 30초, 2분여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는 더 훨씬 긴 시간 동안 온보딩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 기간이 끝나면 이제 파라체인이 연결이 되고요.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이, 이제 파라체인이 실제로 연결이 되기 전까지는 릴레이 체인 블럭은 증가하는 게 보이지만 파라체인 블럭은 계속 0번으로 유지되어 계속 멈춰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릴레이 체인에 정상적으로 파라체인이 등록이 되면 그 블럭이 잘 생성이 돼서 블록 번호가 올라가게 됩니다. 네, 한 40초 정도 과정이 남았고요. 그 시간 맞춰서 아마 잘 끝날 것 같은데,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릴레이 체인에서 이제 페어체인 등록을 할 때 페어체인 런타임 등록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릴레이 체인에서도 페어체인의 런타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페어체인 블럭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 같은 런타임을 돌려서 이게 실제 유용한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릴레이 체인의 페어체인 런타임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세를 페어체인 등록하기 전에 릴레이 체인에 먼저 저장을 시켜놓고 릴레이 체인을 같은 런타임을 돌려서 유효성을 증명하는 거죠. 너무 좋은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온보딩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오버뷰를 보면 파라체인이 2000번으로 잘 등록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파라체인 블록도 번호가 이제 블록이 잘 생성되고 번호가 올라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가 방금 한 거는 릴레이 체인을 하나 띄우고 릴레이 체인의 노드는 밸리데이터는 두 개, 그리고 파라체인을 하나 만들고 또 띄워서 그 릴레이 체인과 연결한 거고요. 그래서 하나의 릴레이 체인과 하나의 그 파라체인을 이제 연결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보신 것처럼 뭔가 테스트하기에 굉장히 좀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게 좀비넷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있고, 이건 뭐 동일한 세팅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동일한 노드 세팅은 아니지만 저희 실제로 저희 블록체인 랩스의 인프라 블록 스페이스를 좀비넷으로 테스트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좀비넷 컨피규레이션이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어서 뭐 릴레이 체인의 노드를 뭐 앨리스와 밥 찰리, 그러니까 뭐 5개의 밸리데이터로 구성을 하고 파라체인을 두 개를 만들어서 이 파라체인 두 개를 곧바로 릴레이 체인과 연결시키는
그런 편리한 프레임워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개의 밸리데이터가 릴레이 체인 하나, 그리고 하나의 콜레이터를 가진 파라체인이 아이디 1000번, 2000번으로 2개가 되어 있는 세팅인데, 이거를 이제 커맨드 하나로 이 좀비넷이라는 걸 이용해서 방금 이 야물 파일을 실행을 하게 해주면, 방금 저희가 막 릴레이 체인에 파라체인에 등록하고 각각을 체인 스펙 만들어서 띄우고 이런 걸 할 과정이 없이 자동적으로 이제 노드를 띄워서 편리하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패러체인만 만드는 게 아니라 릴레이 체인도 같이 만들기 때문에 좀비넷을 활용해서 굉장히 좀 편하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튜토리얼을 따라서 잘 해보고 그 다음은 좀비넷을 활용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개발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스폰하는 과정이고요. 거의 다 됐고, 이제 많은 아까 말씀드린 7개의 노드가 켜진 거고, 이게 릴레이 체인이고, 실제로 파라체인을 보면 온보딩하는 과정이 있긴 하지만 1000번이나 2000번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서 릴레이 체인과 파라체인을 되게 간편하게 연결을 했다라는 이제 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비넷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거고, 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